뭐 정말 민주당이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이렇게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과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이 다른 것은 자 지금까지 경찰을 그럼 누가 통제해 왔느냐. 청와대가 해왔습니다. 네.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민정수석실 없앴어요. 우리 윤석열 정부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경찰 행정을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요. 그동안 우리가 행안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지 않습니까? 행안부인데 주로 이제 행정안전부는 중심이 뭐냐면은 지방자치하고 행정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축을 하나 담당하게 되는 셈이고 지금 이 요지는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서 과거에 청와대 인사안이나 뭐 경찰 인사안 이런 것들이 행안부 장관이 뭐 볼 틈도 없이 바로 치안비서관하고 뭐 그다음에 민정수석하고 대통령한테 대충 하고 심지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문고리도 다 했습니다. 경찰 인사를. 그래서 경찰이 참 그렇게 권력이 약하기도 했던 건데 이제는 그걸 투명하게 경찰들이 와서 직접 경찰국이 전부 경찰들이 와서 하는 조직입니다. 경찰국이 무슨 검사들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국에는 최양감을 비롯한 경찰의 정예 요원들이 와서 경찰 인사를 정상화하는 것이고 이제는 청와대로 이렇게 그 뒤에서 비공식 비선을 통해서 청와대와 뭐 인사를 이야기하고 그래야 하는 조직이 아니라 그리고 청와대를 통해서 수사지시가 내려와서 울산시장을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고 선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투명하게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말씀 좀 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도 소통에 잘못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경찰에서는 그런 의구심들이 좀 있겠죠. 이게 과거로 돌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되묻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되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리고 전 이게 전체 경찰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이제 경찰의 일부 엘리트들이 이제 이렇게 검찰과의 경쟁, 검경 수사 분리 과정에서 빚은 앙금 같은 게 남았다 생각하는데 자, 청와대 통제를 받으면 독립이 지켜지고 행안부 통제를 받으면 독립이 훼손되는가?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는 주장이고요. 프랑스와 독일도 내무부에서 경찰 인사와 예산 제한 정책을 관장합니다. 이게 이제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민정수석실의 폐지 때문인데 종전에 우리가 왜 91년에 왜 치안본부를 해체하고 경찰청을 세웠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박종철 고문처 사건과 그 정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엄혹한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외청으로 만들고 하고 했고 그래서 지금 이게 모든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 경찰공무원법에 따라서 지금 정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런 법 체계가 무시됐던 겁니다. 그냥 경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쫙 이렇게 인사가 다 이루어지고 인사안이 올라가면은 가고 거기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배려에 따라서 또 사실 문고리들도 개입하고 이랬던 것은 다른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니 갑자기 이제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인사를 할 것이냐. 네. 그 인사 투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경찰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경찰위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지난 십수년 동안 2,400건을 다루는데 그 정도에 기각된 건 3건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부 이게 고무도장처럼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찰국도 다른 사람이 아닌 경찰 치안관과 경찰의 정예 인력들이 와서 경찰 인사를 이제 투명 공정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이 조금 그렇죠. 너무 거친 말 이런 건 이런 건 있는데 그런데 그 자체가 이게 아마도 첫 정부로서는 이런 뜻밖의 사태에 대해서 좀 당황했을 테고 또 하나 좀 이 문제는 사실 힘으로 치면은 거대 야당이 더 세고 경찰이 14만 병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칙대로 지키자. 이렇게 하게. 자, 그렇게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외청이 있고 정부 부처가 있는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국세청이 있죠. 네. 예, 국세청 기재부가 아닙니까? 기재부 세제실이 있습니다. 검찰청이 있죠. 법무부가 있죠.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습니다. 경찰청이 있죠. 네. 경찰국이 있는 겁니다. 이제 행안부에. 그리고 지금 경찰공무원법 7조에 보면은요. 7조 1항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이 추천을 받아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그동안 생략됐던 거예요. 사실은 무시당했던 건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니까 이걸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이제는 제대로 된 인사관리 그래서 실제로 그 일반 일선 경찰작 출신이 아닌 일선 경찰들을 경무관에 얼마를 더 임용할 것이냐 그런 균형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 경찰 출신들로 경찰 인사를 정통하게 투명 균형 있게 관리할 사람들을
조직을 만든 아니, 겁니다. 저는 이제 의원님 이게 다 정부조직법 7조, 경찰법 14조, 28조, 경찰공무법 7조에 다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그 중대한 사안을 그냥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박 의원님 말씀처럼 그걸 충분히 설명하면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점은 이제 뭐 저도 솔직하게 좀 그런 좀 아쉬워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칙과 이게 법적이 틀린 이야기가 아닌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그리고 지금 경찰 전체가 마치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총경회의라는 것도 그때 전국 710명 총경 중에 189명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4만 경찰을 운영하는데 정말 진짜 일선에서 땀 흘리고 고생하는 일선 경찰이 들으면 아니, 통곡할 그리고요. 일입니다. 이것도. 누가 14만 경찰을 저는 함부로 팝니까? 저는 쿠데타적이냐 아니냐 문제는 별론의 문제지만 사실 국가 시스템상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찰은 우리가 총을 권총을 주고 제복을 준수 국민들이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존경도 부여하고 이 조직들은 어느 지역에 치안 담당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집단 행위도 금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그 임지를 함부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각 지휘관에 해당하는 분들이 만일 이게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있고 전방에는 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제복을 입히고 제복에게 제복을 부여하고 존경과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더구나 경찰 수뇌부가 자제를 요청하는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모여서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통보나 토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 객관적으로 많은 댓글도 보더라도 이런 평가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논쟁에서 현직 법무부 장관이 우세해 보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이제 박범계 전 장관 현 이제 의원이 추궁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 지적했죠. 그래서 이제 한 장관이 이제 법제적 판단으로 적법 선정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박범계 전 장관이죠. 의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은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인사 명부 전부를 대놓고 검증하셨습니까? 이 일이 잘못이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 인사검증 업무가 전부 모두 위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게 즉 과거에 청와대 시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절에서는 전부 민정수석실 하던 업무를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니까 그 업무를 그 인사혁신처 그다음에 법무부도 법무부 정부 합동 인사정보관리단이죠. 거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이제 나누어져서 이제 다 투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자꾸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니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인사를 다 해부르냐. 어제 한동훈 장관이 누차 강조했지만 자기는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검증해보라는 사람들만 검증하는 거죠. 자기는 중간에서 일체 보고를 받지도 않고 보고받을 수도 없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이게 뭐 한동훈 장관이 뭐 왕중왕이다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 그것도 참 같은 말도 계속 되풀이하면 참 지겹고 또 좀 실없지 않습니까? 지금 FBI는 법무부 산하에 있고요. FBI에서 인사검증 다 하고 200개 되는 그런 인사 항목 그게 무슨 리스트 이름이 있던데 그거 가지고 법무부가 다 검증합니다. 그거 이제 그걸 보고를 이제 백악관이 받게 되고 그 보고를 근거로 이제 의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책임을 헌법문제 다 지게 되죠. 그런 일을 자초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또 이것이 그거를 하려면 다음에 기관 자체도 법무부 같은 건물이 있지 않고요. 네. 감사원 쪽 건물에 있습니다. 한동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 장관부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 대해서 후보 그냥 오르면은 네. 본인이 수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부만 인사 검증이라면 계좌 추적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 무분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도 이제 공직 검증을 한 두세 차례 받아봤습니다만 예. 이거 동의하고 안 하고요. 동의 안 하면은 검증을 못 합니다. 동의 안 하면은 그 이 인사 제안에 관심이 없다. 거절하는 걸 보고 간주하고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벌써 10년 전입니까?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한다고 어느 구청 직원이 네. 최동욱 전 검찰총장 주민등록 등본 뜯어봤다고 해서 감옥 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이제 인사검증을 해야겠다. 이 사람 한번 어느 자리에 쓰겠다 그러면은 본인이 동의한 전제하에서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도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보고받는 사실을 밝혀지면 그러니까 그 자체로 제 얘기는 만약 보고를 안 하면 그의 민정수석실 기능이라는 게 대개 법무부와 관련된 기능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범죄는 가장 중요한 인사검증 기준 아니겠습니까? 또 범죄를 관장하는 것은 법무부고 그래서 여기에 감사원과 여러 가지 다 종합
정부 합동수사단 검증단 같은 것이고 그건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주요 공직을 제안했고 그 공직 제안을 수락하면서 내가 네. 검증 동의를 한 사람만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건 박범계 장관한테도 안 물었습니까? 의원님이 장관이실 때도 검찰총장 완전 패싱하고 인사하지 않았느냐고 했듯이. 자, 여기까지 네, 가볼까요? 아, 뜨겁네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유, 참 민주당의 그 현상을 보고 또 우리 당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참 의회 민주주의를 비춰보자면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요?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의회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은 이렇게 당대표 체제로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자면 좀 권위주의적 정권들 네. 또는 심하게 말하면 공산당식 이런 나라들이 그렇지. 왜냐하면 여기는 국민들이 국회에 일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원내 정당이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원내 총무라 그랬어요. 그때 뭐 네. 제왕적 총재가 있던 시절 그리고 총재 원내적 예. 총재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 또 당 총재기도 하고 해서 그렇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부터 국회도 많이 협치로 가고 하면서 이제 원내 대표로 해서 원내 정당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모든 그 원내 정당의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모든 회의의 중심이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옥상옥 같은 당대표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불행하게도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 대표를 불렀던 그분이 또 당대표를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 때는데 이건 옥상옥이고요. 근데 미국도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지만 미국은 당대표라는 게 없습니다. 네. 대통령과 그다음에 다수당의 하원 의장 그리고 또 소수당은 소수당 대표 이렇게 해서 원내 정당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전국위원회 RNC 같은 DNC가 전국위원회에서는 대통령 선거 뽑을 때 대통령 선거 관리를 해주는 정도지 이렇게 의회 민주주의를 자칫하면은 지금 국회가 본격적으로 할 시기에 이제 그래서 저도 걱정되는 것이 우리 당이 만일 전당대회를 할 경우에는 이거 정말 여당으로서는 블랙홀에 빠지는 거거든요. 네. 권력 정권 싸움에. 약간 미국과 민주당은 최근에 국민 여론조사를 확 높였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정당도 코커스라는 것은 당원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원내 정당과 이 원외 정당을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이 네. 내각제이기 때문에 원내 다수당이 연정을 구성해서 바로 미국과 독일을 넘나들어서 여기서